최근에 사무실을 이사했습니다. 그래도 2년은 충분히 버틸 거라 생각했는데 판매되는 양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 공간이 부족하여 참다 결국 10개월 만에 복비를 물면서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사하면 랜선 집들이들을 많이 하던데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께 신고식도 할 겸 비슷한 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폼 잡고 커피 마시는 장면도 찍어봤는데요. 근데 간지가 안 나네요. 그래서 새로 이사온 사무실 부엌에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도 먹고 계란 후라이도 하여 점심 먹는 장면을 보여드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먹방 유튜버도 아니고 이건 뭐 보면 볼수록 영락없는 독거노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100원을 소비하였다. 죄송합니다. 사무실 이사했다고 보고는 드려야겠는데 딱히 재미난 영상을 만들 재주도 없으니 향후 사무실을 구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무실을 구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에 대해 이제는 16개월 차 초보 셀러의 살얼음과 같은 얕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피셀러를 시작하려 하는데 맥북을 또는 노트북을 사는 것은 어떠냐라는 질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셀러를 시작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냐입니다.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사무실을 갖는다는 거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초면인 분들께는 경제적 부담도 있으니 일단 집에서 시작해본 후에 가능성이 보이면 나중에 사무실을 구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의 지인이 똑같이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사무실부터 구하라고 할 것입니다. 설령 매출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요. 그 이유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빚은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대출, 할부, 그리고 다가오는 월세는 알아서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에서 셀러를 시작하면 독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한심하게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서 없는 살림에 사무실을 구하였고 그 결과 지금은 입에 간신히 풀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쇼피셀러를 하고 있는데 마루나 앞베란다에 혹시라도 에어캡이나 박스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면 이제는 슬슬 사무실을 구해서 나오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실을 얻을 때 사무실 형태보다는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셀러 사무실은 특별히 접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꼭 사무실처럼 보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반 사무실에 비해 오피스텔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냉난방 시설인데요.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 냉난방 기기는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 되는데 냉난방 기기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 시 타공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원상복구 등의 문제, 또한 이전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냉난방 기기가 기본 옵션이므로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엌이 있는 것도 저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사실 이곳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부엌을 필요 없는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밖에 나가 먹는 시간을 절약해주기도 하며 커피도 한 잔 여유있게 마실 수 있어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엌장을 활용하여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의 낭비는 적은 편입니다. 물론 화장실은 다소 아쉽긴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은 화장실이 공동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무실 자체의 공간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을 겸하고 있으므로 쓸데없는 샤워부스 등으로 공간이 낭비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 혼자 쓸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관리비가 의외로 비싸다는 점에 놀라기도 했는데요. 저의 첫 번째 사무실은 전용 면적 7평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이었고요. 세금 계산서 미발행 조건이었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이 조건으로 사무실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월 관리비가 평균 20만원 선으로 월세의 거진 절반을 차지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인터넷 이용료를 합하여 매달 66만 5천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알아볼 때 관리비도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셀러를 처음 시작하기에 7평은 적당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월 수익 600만원이 넘어간다면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무실은 이사한 지 5개월도 안 되어 정말 비좁은 공간이 되었는데요. 공간이 좁아도 효율적으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효율은 매일 짐을 이리저리 옮기고 정리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좁으면 재고나 포장 박스를 종류별로 한눈에 파악하기 불가능하여 보다 최적화된 관리와 포장이 어려워집니다. 조만간 여기도 공간이 부족해지겠지만 암튼 지금은 공간이 널널하다 보니 굳이 박스를 여기저기 옮길 필요도 없고 힘이 훨씬 덜 들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한 사무실은 전용 면적 15평에 보증금 1,500만원, 월세는 부가세 포함 121만원입니다. 이 역시도 약 2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포함한다면 총 1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서울은 일반적으로 평당 10만원의 사무공간 비용이 든다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140만원은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이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서울보다는 일산이나 김포 등 외곽으로 이사를 가거나 창고 공간만 외곽으로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택배 배송을 위해 입주자가 많은 건물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은 네이버 사입셀러는 사업 초반에는 재고를 많이 보유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때 빠르고 원활한 배송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택배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J 택배 사장님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의 첫 번째 사무실은 입주사가 많은 비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배달 물량이 많다 보니 CJ 택배 사장님이 하루에 2회씩 배달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쇼키치파즈 배송 준수기 아닌 DTS를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의 배송 속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셀러를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말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사무실의 저희 이웃은 시인이었는데 아침마다 저희 포장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저는 자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스 테이프를 사용하는 소리는 그 톤이 꽤 높다 보니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게다가 가벽으로 구분된 사무실의 경우는 그 소리가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달되는데요. 그러나 이웃의 항의에도 저는 그냥 쌩깠습니다. 왜냐고요? 항의하던 이웃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저에게 항의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또한 반대편 이웃의 음악 소리가 거슬려 초반에는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가벽으로 구분된 사무실은 옆집과의 마찰이 은근히 생기기도 합니다. 사무실을 고를 때 고려하실 사항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로 러버로서 다음번에는 사무실 근처 맛집 소개도 꼭 해볼 참입니다.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